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프린트 사용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레벨을 한 개 만들어 놓았고요. 이 레벨에는 바닥 터레인과 하늘, 태양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마치 코딩을 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왼쪽 아래에 Add New 버튼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프린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종류의 블루프린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액터로 해보겠습니다. 액터는 게임상에서 나타나는 움직이는 대부분의 물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my first 라고 해볼게요.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이제 블루프린트가 콘텐츠 브라우저에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나타나 있는 상태는 당연히 게임 에디터 창에 나타나는 상태는 아니죠. 게임 에디터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콘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블루프린트 내용을 조금 완성한 다음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만든 블루프린트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에디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 들어있는데 왼쪽에 보면 디폴트 씬 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폴트 씬 노드가 그림으로는 가운데 구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게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해당하는 액터의 외형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Add Component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추가해 볼게요. 큐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큐브. 네, 그러면 큐브가 한 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큐브, Add 큐브. Add 컴포넌트에서 큐브를 한 다음에 한 개가 더 추가되었는데 겹쳐서 보이는군요.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크기도 바꿔보겠습니다. 크기를 바꿀 때 스케일링 하는 버튼을 누르고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전체가 스케일링 되겠죠. 크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객체를 큐브를 동시에 선택해서 위로 좀 올려 볼게요. 바닥보다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로봇의 몸통 같은 느낌이 좀 드는군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큐브의 이름을 톨소 몸통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큐브의 이름을 헤드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블루프린트 안에 이 블루프린트 액터의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저장을 한 다음에요. 컴파일터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창을 잠시 내려보면 왼쪽 아래에 콘텐츠 브라우저에 내가 만들었던 My First 블루프린터가 이렇게 아이콘의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블루프린트 액터를 한번 게임 에디터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화면에 나타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월드 아웃라이너 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름을 붙여볼게요. 로봇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콘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클래스들은 복사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로봇 2. 다시 한번 블루프린터 에디터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은 실린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할 수 있는 컴포넌트 중에 실린더가 있네요. 실린더를 넣고 실린더가 헤더에 붙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톨소에 붙여서 넣어볼게요. 톨소 밑에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그냥 위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날아갈 때처럼 위로 향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은 위로만 이렇게 크게 하고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는 좀 줄여볼까요? 지금 0.5가 되어 있는데 0.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복사해서 붙일 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붙게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게요. 네.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위치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린더도 톨소에 붙여놓고 이름을 하나는 arm1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arm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컴파일을 해놓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게임 에디터 창에 입력했던 클래스의 객체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블루프린트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따로 만들어진 객체 각각에 대해서 뭔가 에디트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에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고치면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을 가하면 다른 클래스 객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1을 선택한 다음에 로봇 1에만 특별한 장치를 한 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로봇 1을 선택한 상태에서 디테일에 add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서 스피어를 한 개 추가해 볼게요. 추가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공을 들고 있는 로봇이 되겠죠. 첫 번째 로봇은 공을 들고 있는데 두 번째 로봇은 공을 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에 해당하는 객체는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각각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입력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만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전체에 다 영향을 주려면 원래 블루프린트를 수정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복사한 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다시 지정해 주려면 오른쪽에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디테일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을 들고 있는 로봇과 공을 들고 있지 않은 로봇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블루프린트 에디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 넣어서 스스로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하고 싶은 게 이번 시습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블루프린트의 기능인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무엇인가를 해볼게요. 자, 탭이 3개가 있는데 뷰포트,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벤트 그래프라고 있는데 이벤트 그래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제 이상한 네모들이 이렇게 보이는군요. 이 네모 하나하나가 그래프 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 노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의 노드를 설명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뭔가 앞에 이벤트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노드들을 전부 다 이벤트 노드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 노드들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이 세 번째 이벤트 틱이라는 노드는 특정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일정 시간이 흘러갔다는 게 파악이 되면 그때마다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로 아마 기본 세팅이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이벤트 틱이 실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벤트 틱에서 일을 한 다음부터 60분의 1초가 지났다 라는 게 확인되면 다시 이벤트 틱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또다시 60분의 1초가 지나면 다시 이벤트 틱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벤트 틱에서 일이 시작될 때 그 다음 일이 무엇이 되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야구의 베이스처럼 보이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로 떼면 되는데, 그러면 이벤트 틱 다음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고 선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색해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사용해 볼 것은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일을 해볼 텐데요.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rint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제 이벤트 틱이 활성화되면서 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벤트 틱에서 일이 시작되면 그 다음 바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print string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print string에서 하는 일은 화면에 글씨를 출력하는 일인데요. 무슨 글씨를 출력할지가 여기 밑에 보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hello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볼까요? A, B, C, D, E 라고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 하시고요. 다시 게임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A, B, C, D라는 메시지가 계속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출력되고 또 그 다음 줄에 출력되고 그 다음 줄에 출력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무한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블루프린트 에디터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Development Only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열어볼게요. 더 많은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 있는데 여기 Du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된 다음에 몇 초 만에 없어져야 하는가를 설정하는 건데요. 지금 2초 동안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이거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초 만에 1초 동안만 메시지가 나와 있고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1이라고 해두고 컴파일 한 다음에 다시 게임을 시작해보면 네,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출력되고 있는 와중에 0.1초가 지났던 메시지는 가장 위에 있던 게 제일 먼저 나온 메시지겠죠. 0.1초가 지나면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칸씩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온 다음부터는 밑으로 더 내려가지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이 블루프린트 창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게임 플레이 화면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벤트 틱에서 일이 시작되어서 다음 작업으로 일이 전달되는 과정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벤트 그래프 구조가 아주 복잡해졌을 때 내가 만든 이벤트 그래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재밌는 일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앞으로 이벤트 그래프에 노드가 많이 추가될 때 노드들의 성격을 구분하면서 보는 게 편리한데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이벤트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F라고 붙어 있는 노드는 함수의 약자입니다. 펑션. 실제로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노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드에 보면 동그란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좌우에 있어요. 노드의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로 하는 입력값을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 함수가 작업을 마쳤을 때 결과값으로 내어놓는 값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둔 버튼입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벤트 틱에 붙어 있는 이 초록색 버튼은 이름이 델타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뭐냐면 이벤트 틱이 주기적으로 호출된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일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일이 시작될 때 바로 직전에 일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흘러간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가 그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값을 화면에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값을 드래그해서 연결해서
프린트 스트링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입력값으로 연결을 했더니 자동으로 가운데 특별한 노드가 한 개 생겼습니다. 이 노드가 하는 일은 왼쪽에서 나오는 값을 오른쪽으로 넣을 때 중간에 적절하게 데이터의 형태를 변형해주는 노드예요. 자동으로 생기니까 잘 생겼겠거니 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의미를 한번 설명해보면 컴퓨터에서는 숫자와 글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산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글자는 화면에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같은 숫자들이라도 컴퓨터가 생각할 때 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아니면 그냥 화면에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글자의 일종이다 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화면에 표시하는 글자가 모여 있는 것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이라고 함수가 이름이 되어 있고, 입력값으로 스트링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왼쪽에서 이벤트 틱에서 나오는 이 시간 값은 글자가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스트링으로 넣어줄 수가 없고, 중간에 글자에 대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형한 다음에, 스트링으로 변형한 다음에 넣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과 세이브를 한 다음에 화면을 바꿔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 뭔가 숫자가 나오네요. 0.016. 그래서 델타 타임이라는 그 시간 값은 0.016입니다. 아시겠죠? 가끔씩 0.01666으로 되기도 하고 0.01667로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찍어보았습니다. 저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이벤트 틱이라는 곳에서 이벤트가 시작되는 게 0.016초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시작되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 값이 여기 델타 세컨드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메시지를 찍어보는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로봇가 스스로 움직이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로봇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바꿔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델타 세컨드라는 시간값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이 프린트 스트링 노드는 지워버리고요. 여기 노드도 지우고, 이벤트 틱 다음에 하는 일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set actor locatio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 actor location. 현재 액터의 위치를 다시 세팅해줘라 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입력값이 여러 개 있고 출력값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주로 여기 입력값에 관심이 있는데, 입력값 중에 새로운 로케이션 값이 있네요. 이 값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로케이션 값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꿔볼까요? x0, y0, z0인데 y 부분만 100이라고 바꾸고 나머지는 0으로 두고, z를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z가 높이니까 보기가 쉽겠네요. 100이라고 하고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 로봇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두 개의 로봇가 모두 같은 XY 위치로 갔고요. 그 다음에 Z 값은 100 정도 높이로 가 있네요. 그렇게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위치로 옮겨지는 건 재미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시켜볼 텐데, 시간값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누적해서 이 값이 X값이나 Z값으로 들어가 보게 해볼게요. 먼저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넣어보면 이번에도 시간이라는 숫자가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숫자로 변형되도록 중간에 타입 변환하는 노드가 한 개 자동으로 추가되었는데, 숫자 한 개가 숫자 3개가 되어야 되니까요. 시간은 그냥 초단인데 위치는 x, y, z 값이니까 아마도
변환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숫자가 똑같은 게 들어갔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아마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로봇가 동시에 가운데 모여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진 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벤트 틱에서 델타 세컨드라는 숫자를 받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로케이션에 사용했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델타 세컨드라는 숫자는 0.16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Y 값, X 값, Y 값, Z 값이 모두 0.016으로 통일되어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고쳐볼게요. 정지하고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똑같은 값만 자꾸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이 값을 한번 누적시켜 보겠습니다. 계속 더하기 해서 값을 증가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하는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왼쪽에 보면 여기 변수, variable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한 개 눌러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 디테일에 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고 왼쪽 아래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누적된 시간이니까 accumulate 시간이라는 것의 약자로 ACC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에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시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플로트 타입이 적당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요. 아마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코딩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겠지만 플로트 타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 네, 플로트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변수를 노드 이벤트 그래프에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가운데에 놓아보면 노드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넣으라고 하네요. get 하는 용도로 쓸 것인가, set 하는 용도로 쓸 것인가 나왔습니다. get이라는 것은 이 변수의 값을 받아올 때 사용하는 것이고 set은 이 변수의 내용을 입력할 때 쓰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일단 set으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set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생겼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를 잠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set을 먼저 하고요. ACC 변수를 먼저 세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set actor location을 하라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이제 지워볼게요. 네. 세팅을 하는데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할 거냐면 두 가지 값을 더해서 세팅을 할 건데요. 현재 존재하는 ACCT 값이랑 델타 세컨드 값이랑 더하기 해서 새롭게 다시 그 값을 ACCT로 해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델타 세컨드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더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해보면 검색이 나올 텐데 플로트 더하기 플로트 하는 함수가 있네요. 플로트가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실수 두 개를 더하는 함수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왼쪽에 보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 걸 보니까 입력값이 두 개네요. 첫 번째 값은 어떻게 했냐면 델타 세컨드에서 가지고 오는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ACCT의 현재 값을 가지고 와 볼게요. 이번에는 get을 선택하겠습니다. 같은 ACCT 변수인데 get을 선택했을 때 모양이랑 set을 선택했을 때 모양이 다르죠. 자, ACCT의 값을 더하기 함수의 입력값으로 넣어주었어요. 그 결과를 어디에 넣냐면 다시 ACCT에 이렇게 넣습니다. set에 넣습니다. 네. 무엇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ACCT라는 변수를 선언했었고요. 이 변수의 값을 시간에 따라서 증가시키도록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델타 세컨드에서 나오는 값들을 계속 더하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델타 세컨드가
ACCT랑 더해진 값을 다시 ACCT에 넣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하면 틱이 호출될 때마다 데이터 세컨드가 더하기 되어서 시간이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제일 처음에 ACCT 값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불안하죠. 0이 되는 게 적당하겠죠. 최초의 ACCT 값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컴파일을 눌러봐야 되는 것 같네요. 컴파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나면 ACCT라는 변수의 디폴트 밸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메뉴가 생겼습니다. 0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0이고 0.01초가 지났을 때는 0.01이 되고 0.01초가 한 번 더 지나면 0.0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ACCT 값을 이제 로봇의 움직임에 사용해 주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상에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변화가 느껴지나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블루프린트 편집창에서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시행을 해보면 그래프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ACCT 부분에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숫자가 변하고 있는 모양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죠. 증가하는 숫자가 대략 실제로 1초에 1씩 증가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숫자를 그대로 x, y, z 값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 값이 반영되어서 위치가 변하는데 아쉬운 것은 그 값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부터 이 값을 키워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까지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 어떻게 해보겠냐면 먼저 이 값을 그대로 set 액터 로케이션에 넣어줬던 것은 지우고요. 다시 값을 연결하지 말고 연결하기 전에 허공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볼게요. 곱하기를 해보면 플로트 곱하기 플로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고요. 첫 번째 곱하기 값은 시간 값이고 두 번째 곱하기 값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10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10배 커질 거예요. 두 개의 숫자가 곱해지는 거죠. 하나는 set ACCT 값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10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액터의 로케이션으로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보다 10배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치가 10배 빠른 크기로 바뀌니까요. X, Y, Z 값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시 한번 곱하기 100을 해보면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는 처음보다 100배 빨라지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값을 이용해서 액터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군요. 조금만 트릭을 쓰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도 한번 지워보고요. 반복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도록 만들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입니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기억해 보면 각도를 넣으면 그 각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가장 클 때가 1,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값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지만 이걸 코사인에 넣으면 그 결과는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마우스를 해서 사인 값을 사용해 볼게요. 사인에 들어오는 값을 디그리로 사용할 것인지 뭐 라디언으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 라디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값을 이번에도
그대로 놓는 대신에 사인 값의 결과는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가장 클 때가 1이니까 엄청나게 작은 크기로 변하는 거예요. 어니얼에서는 숫자의 단위가 길이로 단위로 생각할 때 전부 다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1cm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작은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곱하기 한 다음에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그렇게 한 다음에 위치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로봇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X, Y, Z축을 똑같은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값을 넣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중간에 변환하는 것을 지우고 변환을 우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값을 사인의 100배한 값에서 나오는 값을 다시 드래그해서 허공에 놓은 다음에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거냐면요. make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make 벡터. 벡터라는 게 여기 보면 make 벡터 2D도 있고 4도 있는데 그냥 벡터는 3000 벡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x, y, z 값. 이것을 사용해 볼게요. make 벡터. 네.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의 100배 곱한 값이 x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y 값과 z 값은 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set actor location에 다시 놓고 결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Y축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죠. 만약에 Y축이나 Z축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꿔주면 되겠죠. 사인의 100배한 값을 X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X에 들어갔을 때 이 링크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브레이크 링크 해버리면 없어지고요. 대신에 Y 값에다가 넣어서 보면 X는 0, Z는 0이고 Y 값이 그대로 사인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대신 X값이랑 Z값은 전부 다 0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움직이는 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두 개의 로봇가 항상 같은 위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블루프린트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위치를 그대로 덮어쓰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작해서 움직이면 더 재미있겠죠. 예를 들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데 왼쪽의 로봇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고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그게 더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블루프린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set actor location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set actor location은 전체 액터의 위치를 해당하는 값으로 덮어 써버리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터 클래스, 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는 모든 액터가 동일한 위치에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대신에 다른 함수를 사용해 볼 텐데요. 먼저 set actor location은 지우고 다시 set에서부터 함수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추가해 줄 것이 이번에는 set relative location입니다. 상대적인 위치 설정하기. 상대적인 위치라는 것은 그 전에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되는 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위치를 바꿔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위치는 톨소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위치는 디폴트 씬 루트라는 겁니다. 가상의 이 전체 액터의 위치가 디폴트 씬 루트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톨소가 위치가 있고 톨소의 위치가 있고 그 톨소 다음에 암의 위치가 있고 뭐 헤더 위치가 있고 이렇게 신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톨소의 위치만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상대적인 거냐면 상위에 있는 노드, 디폴트 신 노드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톨스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타겟 값이 자동으로 톨스가 되어 있고 함수 이름은 set relative lo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return value를 make back return value를 set relative location에 u location으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이상한데 지금은 어쨌든 로봇의 몸통이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잠시 끄고 지금 머리가 따로 놀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수정해 볼게요. 다시 블루프린트를 열고 머리가 톨소와 분리되어서 움직이는 이유는 머리 부분이 톨소의 하위 계층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헤드를 이렇게 톨소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하위 계층으로 갔죠. 이렇게 하면 머리가 톨소와 붙어서 움직일 거예요. 한번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왼쪽 첫 번째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도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블루프린트에서 수정해 주는 게 아니라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로봇 원을 선택하고 여기에 스피어를 붙였을 때 이 스피어 위치를 톨소에 붙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로봇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바꿔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로봇 1과 로봇 2에 해당하는 위치를 바꾸면 그 위치는 이제 디폴트 씬 루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로봇을 위로 올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아래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가 어디가 앞면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의 로봇을 돌려볼게요.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바꿔서 돌려보면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서로 마주보고 멀어지고 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보셨죠? 지금 실행할 때 위치가 잠시 낮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디폴트 씬 루트의 값에다가 톨스 값이 설정될 때 톨스가 원래 디폴트 씬 루트에서 40 위로 올라와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Z 값을 0으로 넣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여기에 4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40. 네. 그러면 X 값은 0, Y 값은 sin 함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변하고 Z 값은 40으로 설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게임 속에서 이 로봇을 여러 개를 마음대로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뭐 하늘 위에도 하나 넣어볼까요? 하늘 위에도 넣고 얘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밑으로 보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면 다양한 로봇들이 각자 위치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움직임의 속도가 다들 비슷한 게 조금 재미가 없군요. 그 부분도 한번 손을 볼게요. 자, 정지하고 다시 블루프린트로 가서 움직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사인의 값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나 하는 건데 그것은 이 시간이 증가하는 속도랑 시간이 증가하는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네. ACCT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ACCT는 증가하는 속도는 1초에 1씩 증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1초에 1보다 더 빨리 증가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곱하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함께 선언해 보겠습니다.
스피드를 조정하는 거니까 스피드 팩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번에도 실수 값으로 해볼게요. 스피드 팩터 여기 이름이랑 여기랑 같습니다. 실수 값.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한번 눌러보면 이 스피드 팩터의 최초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최초엔 스피드 1이라고 해볼게요. 스피드 팩터를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델타 세컨드의 값을 바로 더하기에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면 먼저 여기 있는 걸 지우고 해볼게요. 브레이크 한 다음에 곱하기 플루트 곱하기 플루트 해서 곱하기를 해서 넣는데 곱하기 하는 값은 얼마냐면 스피드 f 변수의 값을 곱하기 해서 넣는 거예요. 스피드 f 값을 get 하도록 하고 이 값을 곱하기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 델타 세컨드라는 값이 0.011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곱하기 된 상태로 커져서 들어올 거예요. 곱하기 1을 했기 때문에 커지지 않는데 이보다 높은 숫자를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컴파일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보면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빨리 움직이는데 다 같이 빨리 움직이니까 좀 재미있긴 하군요. 그러면 이제는 각각의 속도를 조절해 보는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이벤트 그래프 상태에서는 스피드 f라는 변수의 값이 1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공유하는 모든 객체들은 똑같은 값 10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값을 바꿔주고 싶은데 객체마다 서로 다른 값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변수의 왼쪽에 이 my blueprint 아래쪽에 이제 variable 카테고리가 있고 이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이름 오른쪽에 보면 여기 눈을 감고 있는 표시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눈을 뜨는 표시로 바뀌죠. 그러면 이 변수가 에디터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숫자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눈을 켠 상태로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와서 로봇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로봇, 두 번째 로봇, 세 번째 아이고 이거 나중에 추가한 애들도 로봇이라고 이름을 고쳐볼게요. 로봇 3 로봇 4 로봇 5 네, 고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로봇을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의 메뉴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 있네요. 디폴트 카테고리에 스피드 F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가 블루프린트에서 눈을 오픈해주는 순간 생긴 거예요. 다시 꺼볼까요? 한번 끄고 저장을 하고 보면 사라졌죠. 그런데 다시 켜고 저장을 하고 보시면 스피드 F 값이라는 것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몇 번 말했듯이 이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에서 바꿔주면 여기에서 바꿔주는 결과는 각각의 객체마다 따로따로 영향을 받도록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조정해주면 로봇의 속도가 변하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씩 바꿔볼게요. 첫 번째 로봇은 스피드 F를 1로 하고 두 번째 로봇은 10 그대로 두고 세 번째 로봇은 100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봇은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하려면 0.1을 곱해 보겠습니다. 0.1 다섯 번째 로봇은 2 정도 해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로봇과 속도가 다릅니다. 가운데 있는 로봇은 다른 로봇보다 100배 빠르게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요. 다른 로봇들은 서로 각자의 속도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아마 0.1을 곱한 로봇인 것 같으네요. 혼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블루프린터를 다시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블루프린터를 처음에
생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은 이 로봇의 외형에 대해서 구성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Add Component에서 씬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박스와 실린더만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가 움직여주는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벤트 그래프로 가서 이벤트 틱이라는 것에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이벤트 틱이 시작되면 처음으로 하는 일은 ACCT라는 변수의 값을 세팅해 주는 거, 시간값을 이용해서 점점점 누적하도록 세팅해 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상대적인 위치값, 톨소의 상대적인 위치값을 지정해 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두 가지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ACCT의 값을 세팅해 주는 일이랑, 세팅해 준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렐러티브 로케이션을 세팅해 주는 일,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노드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노드들이죠. ACC를 세팅할 때 이 값을 계산해 주는 노드들이 아랫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그 값은 이벤트 틱에서 나오는 델타 세컨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set relative location에 필요한 값을 계산해 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반이 되는 숫자가 ACCT라는 변수의 숫자입니다. 먼저 sin 함수로 숫자를 -1에서 1 사이에 반복되는 숫자로 만들고 100을 곱해서 키우고 그 값을 y 값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점은 스피드 팩터라는 값을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설명을 보면 퍼블릭 변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 값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뜻인데요. 그 외부라는 것은 메인 화면에서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 디테일 창에서 그 변수를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었는데,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하지만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움직임의 위치나 방향, 속도가 서로 다른 객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